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그리고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현금화 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 절차 개요. 압류된 그 밖의 재산권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연금화 방법에 따라 현금화됩니다. 그 밖의 재산권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통상의 현금화 방법으로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연금화 방법에 의한 현금화가 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그 밖의 재산권에서 생기는 금전채권, 예를 들어 사원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익배당 청구권, 지분환급 청구권,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예탁금 반환 청구권 등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전부명령은 특히 권면액이 있는 집행 대상에만 허용되므로 그 재산권으로부터 생기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3. 양도명령. 1. 양도명령은 법원이 압류 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그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현금화 처분으로서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므로 양도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습니다. 2.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의 경우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이전 등기 또는 등록에 촉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압류 등기 또는 압류 등록의 말소 촉탁도 아울러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제167조 제1항. 3.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연금화명령. 1. 매각명령은 일반의 거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집행관은 매각의 방법으로 권리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2. 용의권, 출판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것이 확실히 기대되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관리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법원은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별연금화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특별연금화를 특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이를 특정하지 않고 법원에 적당한 현금화 방법을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가 현금화 방법을 특정하여 신청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특별현금화의 절차. 1. 특별연금화 방법 중 어떠한 현금화 방법을 따르는지는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신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실무에서는 특별연금화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신문 절차의 방식으로 신문서를 채무자 앞으로 송달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회답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특별연금화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기 전에 제3채무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을 신문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을 조회합니다. 이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이를 거치고 있고 통상 조회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조회의 내용은 피압류 재산권의 존부, 제3자의 집행의 경합 여부, 담보권의 존재 여부, 피압류 재산권의 시세 등 특별현금화의 허브나 그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5. 현금화의 효력. 양도명령, 매각명령 기타의 처분에 의한 압류물 양도의 효력은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강제집행에 의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양도에 관하여 제3채무자 등의 동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하는 재산권, 민법 제629조, 상법 제276조, 제556조 등에 대해서는 동의, 승인이 없이는 완전한 권리이전의 효과 생기지 않습니다. 6회 특별연금화명령의 송달, 불복 방법. 1.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의 특별연금화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제227조 제2항.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됩니다. 2. 특별연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그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위 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입니다. 특별연금화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결 2012. 3. 15. 2001그 224. 3. 특별연금화명령의 취지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38조. 그 명령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2항. 이는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경우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현금화 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uflowerbird.tstory.com/120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 절차